자, 이번에는 14번째로서 레지스턴스, 리액탄스, 임피던스, 이런 용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용어를 썼습니다. 레지스턴스, 리액탄스, 임피던스. 자, 이 레지스턴스는 바로 R이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ohm을 씁니다. 자, 리액탄스는 X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ohm을 씁니다. 임피던스는 G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ohm을 씁니다. 제가 이미 ohm이라고 하는 것을 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저항을 의미하고 있고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저항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직류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직류 저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직류 저항? 즉 직류는 주파수가 없다고 그랬죠? 즉 주파수와 관련 없는 저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직류 저항은 주파수와 관련 없는 저항. 주파수와 관련 없는 저항. 그러면 주파수와 관련 있는 저항은? 자, 주파수와 관련 있는 저항은 당연히 교류 저항이겠죠. 자, 교류는 제가 주파수를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저항. 리액턴스. 그러면 이러한 직류 저항과 이러한 교류 저항의 합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임피던스는 제가 G라고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자, R 플러스 마이너스 J의 X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요 R이 바로 레지스턴스이고 이 X라고 써놓는 것이 바로 리액턴스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J는 여러분이 실제 처음 보는 어떠한 용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J는 이제 각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플러스 J 그러면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J 마이너스 90도를 사실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자, 레지스턴스가 무엇이고 리액탄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임피던스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학습에 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것은 직류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주파수와 관련 없는 저항. 요 X는 읽으실 때 리액턴스라고 있고 얘는 교류 저항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은 XN은 XL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XC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XL은 이것은 유도성 리액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도성 리액탄스. 자, 유도성 리액탄스. 유도성 리액탄스, 즉 L이 가지는 저 인덕터 이런 L이 가지는 인덕터가 가지는 교류 저항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인덕터가 가지는 이런 교류 저항. XC 용량성 리액탄스라고 합니다. 용량성 리액탄스. 자, 용량성 리액탄스. 자, 이것은 콘덴서가 가지는 교류 저항, 즉 캐패시터가 가지는 교류 저항. 캐패시터가 가지는 교류 저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유도성 리액탄스 이런 XL은 오메가 L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메가는 아까 한번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죠? 각속도. 자, 얘는 2파이 FL. 자, 그러면 얘는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에 신호가 이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 이 얘는 여기에 높은 주파수에 신호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항이 커진다 그런 말이에요. 커진다. 저항. 원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인 거예요. 저항.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겠어요? 못 흐르겠어요?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가 큰 저항을 보이니까 잘 못 흐르겠죠. 그러면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XL은 작아지겠죠. 작아지니까 즉 잘 여기를 이런 지나가게 이런 될 겁니다. 즉 주파수가 낮은 신호는 잘 지나갈 수 있는데 주파수가 높은 신호는 잘 못 지나간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 F가 제로면 어떻게 될까요? F가 제로. 직류 같은 경우에는 직류는 얘가 아무런 저항을 안 보인다 그런 말이죠. 그냥 통과 이렇게. 사실 그냥 통과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F, 이게 F 이퀄 제로, 직류에 대해서는 얘가 뭘로 동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락으로 그냥 얘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이렇게 마치 선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렇게 단락으로,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선으로 이어진 것처럼 단락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XC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 오메가 이런 C분의 1의 관계를 갖습니다. 자, 얘는 2파이 F C분의 1. 그러면 여기에 이 콘덴사가 가지는 교류저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파수가 여기에 주파수가 높은 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파수가 높은 애가 들어오면 얘가 거의 저항을 안 보인다 그런 말이죠. 거의 저항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잘 지나간다 그런 말이죠. 여기를 잘 지나간다.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의 교류 신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바로 지나가는 거구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F 이퀄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F 이퀄 제로. 그러면 이 XC가 무한대를 보이겠죠. 무한대. 어마어마하게 큰 저항값.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를 보인다는 것은 얘가 끊어진 것처럼 동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못 지나가. 아예 지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왜 배우겠습니까? 이게 회로 소자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즉 직류를 통과 안 시키려면 여기다가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자 소자로서 캐패시터를 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직류를 통과 안 시키려면. 잘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자, 주파수가 제로면 얘가 즉 용량성 리액턴스가 무한대. 무한대라는 것은 여기가 끊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가 전류는 폐회로를 형성해야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가 끊어졌는데 지나갈 수 있겠어요? 못 지나가겠죠. 여러분이 제가 지금 방금 한 이야기까지를 잘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자, 인덕터하고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낮은 주파수의 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잘 지나오겠죠. 이렇게 지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왔으면 길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낮은 주파수의 신호가 이래도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큰 저항값을 보인다고요. 큰 저항값을 보이니까 이쪽으로 못 가겠죠.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 낮은 주파수는 잘 이런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로패스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낮은 것을 통과시키는 필터. 그래서 L과 C를 이용해서 이렇게 로패스 필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C를 쓰고, 자, 여기다 L을 썼다. 그냥 콘덴사를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C 이렇게, 그다음에 인덕터 L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콘덴사를 이렇게 썼다. 즉 C를 썼다. 여기에 여러분이 높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를 여기에 지나가게 하면 얘는 저항을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 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려고 했겠죠. 근데 이쪽으로는 자, L을 썼어요. L을 이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높은 주파수의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얘는 큰 저항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면 저항이 크니까 못 가겠죠. 어디로? 오른쪽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만. 그래서 결국 높은 주파수를 통과시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이패스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패스. 높은 쪽을 통과시키는 필터. 제가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할 것 같으면서도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XL과 XC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실제 전자회로를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런 리액탄스가 없었을 때는 실제 임피던스는 바로 레지스턴스로만 이런 구성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직류 저항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리액탄스로만, 즉 당연히 임피던스가 구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여기에 지금 J 이렇게 J 뭐 플러스 J 뭐 마이너스 J 이렇게 붙는 것은 제가 위상이 뭐 90도 앞선다, 위상이 90도 뒤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은 자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자 얘를 위상까지 고려해서 쓸 때는 JXL 이렇게 쓰는 것이고, 얘는 위상까지 고려해서 쓸 때는 마이너스 JXC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지금 J는 위상이 90도 앞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덕터에 가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여기에 전압이 형성될 텐데, 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90도인데 누가 사실은 앞서느냐? 전압이 전류보다도 위상이 90도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제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어려운데 사실은 뭐 수학적 증명이면 더 어렵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전공 시간에 여러분이 하시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 J가 그냥 뭘 의미하느냐, 전압과 전류 위상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얘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한번 말해볼까요? 자, 얘는 전류가 전압보다도 저기랑 위상이 90도 뒤지는 것이고, 얘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전압을 이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섭니다. 요것은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뒤집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이 레지스턴스하고 리액턴스하고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유도성 리액탄스와 용량성이라는 리액탄스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신 다음, 즉 XL은 오메가 L,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했었던 레지스턴스, 리액탄스, 임피던스와 이런 쌍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컨덕턴스와 서셉턴스와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번호는 제가 15번을 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로는 이야기했는데, 자, 첫 번째 컨덕턴스. 자, 두 번째로서는 서셉턴스. 자, 세 번째로서는 어드미턴스. 자, 컨덕턴스의 표시 기호는 G입니다. 이건 제가 리액턴스의 반대가 컨덕턴스라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얘의 이란 단위는 모입니다. 모. 자, 서셉턴스는 보통 B라고 나타냅니다. B. 단위는 물론 모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R과 쌍대적인 것이고 얘는 X와 쌍대적인 겁니다. 즉 얘는 컨덕턴스는 리액턴스와 상대적이고 서셉턴스는 즉 리액턴스하고 다시요.
컨덕턴스는 레지스턴스하고 쌍대적이고 서스턴스는 리액턴스와 이런 쌍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는 Y라고 표시합니다. Y. 그리고 단위는 물론 모입니다. 자,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와 당연히 쌍대적이고요. 자, 그래서 어드미턴스 Y는 자, G 플러스 마이너스 J의 B라고 표시합니다. 여기 G라고 써놓는 것이 바로 컨덕턴스입니다. 이것은 즉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의 역수. 얼마만큼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느냐. 자, 요 B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서셉턴스라고 했습니다. 즉 리액턴스의 요 리액턴스의 바로 역수를 의미하고 있다고 했었죠. 즉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이 교류저항인데 그 교류저항의 역수. 자, 요 B는 BL도 있고 BC도 있습니다. 그럼 BL은 유도성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유도성 서셉턴스. 유도성 서셉턴스. BC는 용량성 서셉턴스. 용량성 서셉턴스. 자, BL은 당연히 XL분의 1이니까 오메가 L분의 1이겠죠. 그죠? 자, BC는 자, 용량성 서셉턴스. 이것은 X 자, C분의 1인데 XC라고 하는 것이 자,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자, 당연히 오메가 C가 되겠죠. 그래서 BL은 오메가 L분의 1, BC는 오메가 C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우리가 이 XL 같은 그런 경우에 자, 우리가 이 XL 같은 이런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J까지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쓴다면 JXL분의 1 뭐 이렇게 썼겠죠. 그죠? 그런데 J분의 1이라는 것은 제가 수학 공식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J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이런 J의 BL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BL은 J까지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J의 BL 이렇게 쓰는 거고요. BC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 J까지 고려한다면 자, 여기 J까지 고려한다면 마이너스 이런 J의 XC분의 1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J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J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J분의 1은 마이너스 J인데 이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J 하고 XC분의 1. 따라서 XC분의 1은 바로 오메가 자, 여기 오메가 요 XC분의 1, 요 XC분의 1이 BC니까 여기다가 BC 이렇게. 그래서 실제는 여기다 쓸 때는 사실은 이렇게 G 자, G 마이너스 이런 J의 BL 또는 즉 G 플러스 J의 BC 이렇게 사실은 쓸 수 있겠죠. 지금은 B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BC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BL은 즉 XL분의 1, 즉 오메가 L분의 1이고 BC는 즉 XC분의 1, 즉 오메가 C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6번째로서 페이저하고 벡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벡터와 페이저.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양이죠. 그게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 여러분 크기만 가지는 것은 뭐예요? 크기만 가지는 것은 스칼라라고 하는 거죠.
자,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이 바로 벡터입니다. 그러면 페이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자, 페이저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여러분이 회로 해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게 되는데,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이것은 복소평면상의 정지 벡터를 사실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복소평면상의 정지 벡터. 정지 벡터는 그냥 정지하고 있는 벡터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통상 그 벡터를 나타낼 때요. 벡터를 나타낼 때 만약에 V 벡터다. 그러면 V 벡터. 뭐 A 벡터다. 그러면 A 벡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죠. 만약에 크기 같은 거, 크기만 예를 들어서 나타낸다. 그러면 뭐 절대값 해가지고 이렇게 V 벡터 절대값. 그러면 그 벡터의 크기만 내가 나타낸다. 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그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A 벡터의 크기다. 뭐 이렇게 나타내죠. 보통 이제 이런 칠판에 쓸 때는 이런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하고요. 보통 책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놓지는 않습니다. 책에서는 주로 이게 만약에 벡터다 그러면 이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게 V 벡터구나. 뭐 A 벡터다 그러면 A 벡터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계속 칠판에 이렇게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V 벡터, A 벡터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페이저 같은 경우에 제가 복소평면상의 정지 벡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복소평면 같은 그런 경우에 실수축과 허수축. 자, 이쪽에 이런 실수축, 자, 이쪽에 허수축. 즉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그래서 이런 복소평면상에 어떤 이런 정지 벡터가 예를 들어서 있었다. 자, 여기에 즉 이런 복소평면상에 어떠한 정지 벡터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V 벡터다. 자, 이런 복소평면상에 즉 이와 같은 즉 벡터, 정지 벡터가 있었다. 즉 이것을 우리가 페이저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시 기호로서는 이제 이것 대신에 바로 얘를 씁니다. 그래서 V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놨죠. V 페이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V 페이저. 이게 I다 그러면 뭐 I 페이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페이저도 뭐겠어요? 페이저도 결국은 벡터의 한 종류가 된다 그런 의미죠. 즉 페이저도 결국은 벡터입니다. 벡터. 그럼 뭐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하고 방향이 당연히 있겠죠. 실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만나시게 되는 내용은 당연히 이런 페이저의 계산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페이저의 계산.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전압, 요렇게 어떠한 전압이 이런 루트 2의 이런 100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뭐 30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다. 이것은 순시치 전압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순시치 전압. 뭐 I다. 그러면 전류가 막 예를 들어 있었다. 제가 분명히 이걸 다 아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루트 2의 뭐 50. 자,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10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만, 자, 이러한 순시치의 표시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순시치의 이런 표시식으로 되어 있는, 자, 이러한 어떤 회로가 있었는데 그 회로에 이와 같은 순시치 전압과 순시치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이 회로의 뭐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서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구해볼 수는 있겠죠. 자,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앞에서 저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얘는 전압분의 이런 전류의 그런 개념입니다. 전압분의 전류.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회로의 임피던스를 이런 계산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여기에 순시치 전압, 순시치 전류 이렇게 준 다음에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페이저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V 페이저로 고치는 겁니다. 고치실 때는 여기에 있는 것을 이 값을 시료치라고 하는데 시료치를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각도 30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I의 페이저 이렇게 표시하고 자 크기 50 그리고 각도는 10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임피던스는 자 I 페이저 분의 V 페이저. 그래서 50에 10도 분의 자 100에 30도 이렇게. 자 여러분 그 계산을 위해서 제가요 계산을 위해서 각도를 좀 고쳐 보겠습니다. 각도를 자 각도를 제가 자 여기에 이 각도를 여러분 계산하시기 좋게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55도다. 자 하나만 바꿨습니다. 자 요 각도를 제가 55도로 바꿨습니다. 자 55도. 자 그러면 이제 페이저에 이게 페이저의 나눗셈이거든요. 페이저의 나눗셈은 요렇게 이 앞에 것은 그냥 나눗셈을 합니다. 50분의 100 그러면 2죠. 자 이걸 크기끼리는 나눈다고 그래요. 크기끼리는 나누고 각은 빼주는 겁니다. 각은 자 55도에서 이 55도에서 10도를 뺀다 그런 의미죠. 자 55도에서 10도를 즉 위에서 아래를 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얘는 2의 45도가 되겠죠. 그죠? 2의 45도. 그러면 요 2의 이란 45도는 저 2의 45도는 이건 극좌표 형식이라고 해서 다 배웁니다. 여러분이 이건 예를 제가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2에다가 요게 2의 45도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2의 익스포넨셜 j2의 45도. 자 요 익스포넨셜 j2의 45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일러의 정리에 의하면 자 코사인의 이런 45도 플러스 이런 j 사인의 45도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의 45도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자 사인의 45도 이런 루트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런 루트 2분의 2. 자 플러스 이런 j의 이런 루트 2분의 2. 자 2라고 하는 것은 루트 2분의 2는 루트 2니까 j의 루트 2. 그러니까 얘와 같이 자 이런 것들을 준 다음에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다. 그 임피던스를 구해보니까 최종적으로 얼마라는 거예요? 루트 2 플러스 j의 2. 요게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했던 레지스턴스고 이게 지금 바로 리액탄스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페이저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했었고요. 이게 이제 페이저의 나눗셈 계산인 겁니다. 나눗셈 계산. 나눗셈 계산은 크기끼리는 나누고 각은 빼준다. 크기끼리는 나누고 각은 빼준다. 크기끼리는 나누고 각은 빼준다. 페이저에 합계산도 있고 차계산도 있고 곱계산도 있고 이렇게 가감승제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실제 예를 들어서 이 나눗셈을 하는 페이저의 나눗셈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곱셈 같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곱셈. 만약에 예를 들어봤었을 때 만약에 임피던스 요게 임피던스 G 페이저가 만약에 뭐 2에 뭐 45도다 뭐 이런 식으로 2에 45도 뭐 다른 거 해도 됩니다. 자 뭐 2에 뭐 예를 들어서 60도 뭐 2에 60도. 그다음 다른 거 뭐 I 페이저. 자 I 페이저가 자 4에 뭐 마이너스 뭐 15도 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V의 페이저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V 페이저는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항상 저항 곱하기 전류입니다. 항상 전압이라는 것은 임피던스도 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단위가 오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자 2에 60도하고 저 4에 마이너스 이런 15도.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크기끼리는 곱하고 자, 크기끼리는 곱하고 각은 더한다. 크기끼리는 곱하고 각은 더한다. 크기끼리는 곱하고 각은 더한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하고 만약에 전류 이런 페이저를 준 다음에
저 VT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시전압 VT를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V 페이저를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VT는 자 루트 2 쓰고 8 여기다 쓰고 이런 사인 쓰고 오메가 T 쓰고 45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걸 다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저런 페이저를 배워야 되고 실제 이런 페이저의 계산에 가감승제가 있는데 그 중에 즉 이와 같이 곱하는 거 이렇게 곱하는 계산을 실제 예로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눗셈 하는 것도 실제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곱셈 같은 경우는 크기끼리는 곱하고 각은 더한다. 크기끼리는 곱하고 각은 더한다. 나눗셈은 크기끼리는 나누고 각은 빼준다. 크기끼리는 곱하고 각은 빼준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벡터하고 이제 페이저의 내용까지는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7번째로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력에다가 10로그를 걸어 놓은 겁니다. 자, 어떤 전력에다가 10로그를 이런 걸어 놓은 거. 자, 어떤 전력에다가 10로그를 걸어 놓은 것이 바로 데시벨입니다. 이 데시벨하고 좀 비슷한 네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실제 거의 사용되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그냥 관계만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전력에다가 10로그를 걸어놨다. 전력을 보통 이제 P라고 제가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파워. 여기다가 10로그. 그리고 여기다가 데시벨. 여기에 데시벨을 쓰실 때는 소문자 뒤에다가 대문자 이런 B를 쓰시는 겁니다. 자, 10로그 P.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이런 표시한다면 10로그 P1분의 P2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 이런 식으로 자 10로그 P1분의 P2 자 이게 바로 데시벨의 정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전압이라든가 전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몇 로그를 걸어서 그럼 표시해야 되나요? 자, 전압하고 전류는 몇 로그를 걸어서 표시해야 됩니까?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I의 관계를 갖습니다.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 바로 전력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요 V라고 하는 것은 오음의 법칙에 의하면 IR입니다. 자, 다시 쓰면 I자승 R이겠죠. 그러니까 P는 I자승 R로도 표시할 수 있고 또한 P는 VI인데 이번에는 자 V는 이번에는 가만히 놔두고 요 I라고 하는 것이 R분의 V니까 R분의 V자승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P는 I자승 R이 될 수도 있고 P는 R분의 1은 V자승이 당연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표시를 하면 어떨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넣어서 표시를 한다면 이런 표시이지 않겠습니까? 자 10로그 P1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으니까 자 똑같이 첨자 1을 붙여서 I1 자승 R1 자 여기는 I2 자승 R2 아니 첨자만 붙인 겁니다. 여기는 1 붙였고 첨자로 2 붙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로그 함수에 이런 계산을 한번 이런 말씀드렸듯이 얘와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이니까 얘하고 얘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0로그 자 10로그 자 I2 자승 R2 마이너스 자 10로그 자 I1 자승 R1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로그에 이런 계산해서 다 말씀 이런 드렸듯이 자 얘는 10에다가 로그
자, 했던 거 그대로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냥. 자, 얘는 I2. 자, 여기 I2 이란 제곱. 여기 I2 제곱. 자, 그 다음에 10로그. 자, R2. 자, 그러면 이 앞에 것은, 이제 요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곱을 합의 형태로 이제 표시했고, 요 뒤에 거. 자, 뒤에 거. 요것도 똑같이. 자, 10로그. 자, I1 이란 자승. 그 다음에, 자, 10로그. R1. 자, 요 2는, 요 제곱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자, 20로그. 자, 20로그 I2. 자, 플러스, 이런 10로그 R2. 마이너스 20로그 R1. I1 마이너스 이런 10로그 R1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하고 얘를 묶어봅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다가 저거 써보면, 자, 20로그. 자, 여기 I2, 여기 I1이니까, 자, I1분의 I2.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요거 10로그 R2하고 10로그 R1. 자, 10로그 R1분의 R2. 이렇게 상에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 R1하고 R2가 똑같다면, 만약에, if입니다. if. 이게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는 건데, 자, R1과 R1하고 R2가 같다면, 이 부분은 제로였겠죠. 그러면 전류는 몇 로그를 건다라는 의미일까요? 20로그를 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20로그를 이용해서 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압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R분의 A란 V자승의 A란 포맷이니까, 즉 10로그. 자, 10로그 이란 R분의 V자승. R분의 V자승. 단지 이제 첨자를 제가 1을 썼으니까 뭐 1, 1, 2, 2 뭐 이렇게 첨자는 뭐 넣어서 여러분이 표시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런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똑같이 이런 해보시면, 자, 20로그. 자, V1분의 이런 V2. 자, 10로그 R1분의 R2.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해보시기로 하고 제가 그냥 생략한 거고요. 이것도 만약에 R1과 R2가 같으면, 자, 이 부분은 제로. 그래서 전압에 20로그를 걸어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전력에는 몇 로그? 10로그. 전압과 전류는 20로그를 걸어서 표시합니다. 자, 저런 데시벨에는 절대 레벨이 있고 상대 레벨이 있습니다. 절대 레벨과 이런 상대 레벨. 이 상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입출력의 바로 대수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출력의 대수비. 자, 입출력의 대수비로, 입출력의 로그비로 단위는 주로 dB 등을 사용합니다. 단위로는 dB 등을 사용한다. 뭐 dB만 쓰는 건 아닙니다만 주로 이제 dB 등을 사용하니까 그냥 dB를 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봤던 저 데시벨은 사실은 다 상대 레벨입니다. 상대 레벨 입출력의 대수비. 즉 여기에 P1이 들어가서 P2가 나왔다. 자, 데시벨로 표시하면은 10로그 P1분의 P2 데시벨. 자, 여기에 가서 V1이 들어가서 V2가 나왔다. 자, 20로그. 자, V1분의 V2. 입력과 출력. 입출력의 로그비. 이렇게 입출력의 로그비. 자, 여기 I1이 들어가서 I2가 나왔다. 자, 20로그 I1분의 I2. 즉 입출력의 대수비로 단위로는 dB 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말고 절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레벨.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블록 다이어그램을 쭉 이렇게 그리게 되면, 실제 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입출력의 대수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상대 레벨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도 상대 레벨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것도 상대 레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나간 것은 얼마냐? 즉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뭐 1이 나갔다, 10이 나갔다, 5가 나갔다 할 수도 있고, 여기도 들어가는 거.
여기도 1이 들어갔다, 0.5가 들어갔다, 뭐 5가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이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1이 들어가서 10이 나오면 누가 봐도 10배가 되어서 나온 겁니다. 10이 들어가서 뭐 50이 나왔다. 누가 봐도 5배가 되어서 나온 거고요. 50이 들어가서 250이 나왔다. 역시 5배가 되어서 나왔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 레벨로 나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나오긴 나왔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얼마가. 그러니까 나온 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이, 어떤 사람은 2가, 어떤 사람은 10이 나왔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은 1을, 어떤 사람은 5를, 어떤 사람은 10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다면 누구든지 accept, 즉 가능, 즉 수긍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절대 레벨이 등장하게 됐다.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나가긴 나갔다. 어떤 전력이 나갔다. 자, 이 전력이 나갔을 때, 자, 이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것을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얘는 어떤 특정 값을 어떤 이런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즉 이런 전력, 뭐 전개 강도 등을 등을 이런 나타낸 것으로 주로 dBm 등을 많이 씁니다. 뭐 dBm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dBm이라든가 뭐 dB와트라든가 뭐 dB 이런 미리볼트라든가 dB 뭐 마이크로볼트 퍼 메타라든가 뭐 이런 것 등을 어떤 사용합니다. 자,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전력이라든가 전개 강도 등을 나타낸 것으로서 dBm 이거 뒤에 것은 제가 그냥 참고로 써놨고 뭐 dBm 등을 어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전력이 나갔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dBm을 하나 예로 든다면 dBm은 자, 어떤 전력을 1mW를 기준으로 해서 데시벨로 나타내 놓은 겁니다. 자, 어떤 전력을 1mW를 기준으로 해서 데시벨로 나타낸 것이 dBm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나간 이런 전력이 만약에 1W다. 1W 그러면 이런 10로그 자, 1mW 분의 뭐 여기에 나간 전력이 먼저 1mW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1mW. 그러면 자, 얘는 10로그 1, 즉 0dBm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그 1은 제로니까. 0dBm이구나. 이게 0dBm. 이게 0dBm. dBm으로 고치면 0dBm. 하나만 더 해볼까요? 1W. 만약에 1W였다. 1W. 자, 이게 만약에 1W였다. 자, 나간 전력이 1W였다. 자, 그러면 단위가 안 맞으니까 10의 -3승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10의 3승. 자, 따라서 3만 앞으로 나가면 30dBm이구나. 그래서 1W. 여기 1W는 dBm으로 표시하면 30dBm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30dBm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30dBm이 나갔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래 1W가 나왔어. 여기에 만약에 0dBm이다. 그럼 그거 1mW가 나온 거야. 라고 다 인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전력, 뭐 전개 강도 등을 이런 나타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이런 것 등을 데시벨로 나타낸 거예요. 데시벨로 이런 나타낸 것으로서 dBm 같은 것들을 많이 씁니다. 이 하나하나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전공 강의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것은 dBm은 워낙 중요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마지막 그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3dB 대역폭. 이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밴드위스다 그런 의미거든요. 밴드위스. 이건 이제 보통 줄여서 쓸 때요. 보통 줄여서 쓸 때
통신에서 뭐 BW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밴드위스. 3dB 대역폭. 근데 이 3dB라고 하는 것이, 요 3dB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마이너스 3dB. 예? 그러니까 원래 3dB만큼 떨어진다? 3dB만큼 떨어지는 두 지점 사이의 대역폭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얘는 전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자, 전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두 지점 사이의 대역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전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두 지점 사이의 대역폭. 자, 여기에 어떤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전력이 1이에요. 스펙트럼 갑자기 어려워졌죠. 이제 스펙트럼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주파수 성분하고 그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데,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성분하고 그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이렇게 봤어요. 얘가 지금 전력이 1이에요. 근데 이 전력이 만약에 반으로 떨어진다. 2분의 1. 자, 전력이 반으로 떨어지는, 이게 전력이 반으로 떨어지는 이 두 지점 사이, 요 지점과 요 지점, 요 두 지점 사이의 대역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지점 사이의 이런 대역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두 지점 사이의 이런 대역폭을 3dB 대역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방금 데시벨을 봤습니다. 그러면 자, 10로그 P인데, 자, 10로그 P1분의 P2. 자, 여기에 10로그. 자, 여기에 2W가 들어갔는데 1W만 남았다. 자, 2W가 들어갔는데 1W만 남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풀면 이런 말이잖아요. 자, 10로그. 자, 10로그 1 마이너스 이런 10로그 2. 로그 1은 제로니까 이건 0이고. 자, 로그 2는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0.3010인데 이 0.3만 그냥 여러분이 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0.3 곱하기 10, 3 마이너스 3. 아, 전력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즉 3dB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마이너스라는 것은 줄어든다, 감소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그냥 뭐 3dB 그러면 P1하고 P2에서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당연히 플러스 3dB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지금 여기서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물리적으로는 이게 지금 3dB 줄어들었다, 이렇게 마이너스 3dB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할 때 3dB 줄어들었다, 전력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전력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 전력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전개 강도는 얼마로 줄어드는 걸까? 전개 강도는 루트 2분의 1로 사실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두 지점 사이의 대역폭이 3dB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참고로 전개 강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전개 강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죠. 전개 강도. 그래서 전개 강도는 보통 2라고 표시해요. 2요. 전개 강도. 전개 강도. 전개의 세기. 전개 강도, 그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 전개 강도. 그래서 이 전개 강도는 나중에 여러분이 뭐 안테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은 사실은 드리겠지만, 얘가 사실은 루트 이런 P에 이런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요. 2하고 요거 2하고 루트 P가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2의 자승하고 P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얘가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은 얘는 얼마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을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반으로 줄어든다면 요 전개 강도는 루트 2분의 1로 줄어들어야 이게 2분의 1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전개 강도가 루트 2분의 1로, 전개 강도가 루트 2분의 1로. 자, 전개 강도가 루트 2분의 1로 줄어들 때 줄어드는 두 지점 사이의 대역폭을 3dB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dB 대역폭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두 지점 사이의 대역폭, 또는 즉 전개 강도가 루트 2분의 1로 줄어드는, 루트 2분의 1이 0.707이거든요. 0.707. 전개 강도가 0.707로 줄어드는 두 지점 사이의 대역폭, 이렇게 표시하셔도 됩니다.